위코멘터리. 안녕하세요. 위코멘터리입니다. 지난 김일성 시기에 이어 김정일 시기 북한의 대외 전략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전환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훈 통치 기간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데요. 이 시기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대회를 추진한 이래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9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 개선도 시작하였는데요. 1991년에서 1992년까지 일본과 8차례 협상을 개최하였고 1995년 3월에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여당과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1995년에서 1996년에는 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8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일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고 북한이 1999년 8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더욱 냉각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9월 북미 간 베를린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도 유화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에 들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 지원 확보가 절실했고 따라서 전방위적인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도 강화하였고 일본 및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방위 외교 전략과 함께 핵카드를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벼랑 끝 전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기인 2000년 10월 북한은 고위급 관료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2001년 1월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북미 관계가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열었으나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 북미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양국의 지도부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와도 최고 지도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전통적 친선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더불어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추진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였고 2010년까지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5개 회원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2년에 북한은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 사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핵실험, 인권 문제 등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과의 북한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북한의 핵실험, 식량 차관 등의 문제로 결국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성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대외 관계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위코!